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홍태현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일단 주택임대사업자 고민하신다고 그러셨죠? 네. 그리고 일단 뭐 우리가 노원역 기반한 곳에 하나가 있으시고 또 뭐 공릉 이쪽에 풍림아이원 네. 이렇게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이 두 채를 일단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것을 하는 의미 자체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. 오래 보유를 해서 그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게 있고요. 네. 그리고 보유를 해서 어떤 재산세라든가 보유에 대한 세금을 아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주택임대사업자 측면은 보유에 대한 그 세금하고 그 다음에 양도에 대한 판매죠. 요 부분하고 그랬을 때 10년 장기라는 시간 동안 가져갔을 때 한 70% 정도의 이제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. 절세 효과가. 근데 자, 이걸 하냐 마냐를 결정하실 때는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자, 이 부동산을 내가 오래 가져갈 것이냐 안 가져갈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되거든요. 왜냐하면 일단은 장기로 간다는 거는 10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결론점이 와요, 시청자님. 네. 알아보셨어요? 그 상계는 그 재건축까지 갈 거라서 오래 가져갈 건데. 예. 풍림아이원은 제가 그냥 그게 방이 원룸처럼 된 아파트인데. 예. 그냥. 매도를 할까? 제가, 아니,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노후 대비용으로 그냥 월세 받으려고 예. 산 건데. 예. 주변에서 자꾸 그거 왜 샀냐고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되고 그래서요. 주변에서 뭐 하는 얘기는 어쩔지는 모르겠다마는 일단 저하고 한번 제 견해를 받아보시려고 연결이 된 거잖아요. 예, 그래서 좀 그거 좀 궁금해서 연결이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예, 일단은 연결이 됐으니까 연결이 됐으니까 제 의견을 먼저 좀 드린다면 우리 시청자님 그렇게 걱정하실 거 없다.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. 첫 번째는 노후 준비 잘 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. 이 부분이 작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래가치까지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 강운대 있잖아요. 그죠? 이 옆에 보면 강운대역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강운대역이 뭐 GTX나 어떤 재건축이나 이런 호재들 뭐 이런 것들도 따라올 것이고 실제 이쪽에 세대수가 거의 근 4,000세대가 넘어요. 이쪽에.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고 해서 결코 나쁜 선택을 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. 제 얘기는. 선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뭐 제가 볼 때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가 땅을 사도 사돈의 8촌이 배가 아픈 법이거든요. 그죠? 제가 볼 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냥 우리 시청자님한테 좀 부러워서 그러는 것 같아. 제가 볼 때는. 아까 뭐 딴 데 더 좋은 거 사지 왜 여기 샀냐. 요새 용산 그러는데 막 용산 얘기했는데 사실 누구는 용산 안 가고 싶나는데 돈이 안 돼서. 그렇죠. 안 되니까 우리가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잖아요. 사실은 뭐 돈이 많으면 그러면 뭐 용산 갑니까? 그냥 압구정동 아파트 사지? 그죠? 그렇게 따지면 끝도 없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렇게 극단적으로 뭐 선택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. 노후 준비 부분에 있어서는 잘했다 보는 거고, 자, 노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 말씀대로 재건축까지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. 자, 그러면 어차피 내가 오랫동안 가야 되면 10년이면은 지금 여기가 뭐 87년도, 86년도 이런 때 지어놓은 게 많잖아요. 그죠? 그럼 지금 뭐 한 32년 됐다고 보면 자, 더하기 10년이면 42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모양새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창동에 GTX도 들어오고 앞으로 이런 것들 10년 세월이면은 다 어느 정도 완비가 될 거 아니겠어요. 그죠?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노후 준비라는 어떤 그걸 많이 생각해서 지금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. 그죠?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 이거를 10년 동안 가져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건데 말 그대로 노후 준비를 하신 거면 오랫동안 가져가는 거니까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말 그대로 주택임대를 하는 거잖아요. 임대. 그죠?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내면 일단 내가 들어가서 살지는 못해요. 알고 계세요? 안 들어가 살아도 되거든요. 저 사는 집이 따로 있어서. 내가 사는 집이 있고, 자, 거주가 해결이 됐고, 나머지가 투자로 와서 이 투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를 계속 주는 입장이라면, 이거를 내가 노후준비용으로 가져간다? 근데 10년 정도를 가져가겠다. 그러면 제도권으로 안 들어가는 것보단 들어가는 게 더 좋으신 거예요. 왜? 그만큼 오를 거라고 보는 거니까. 그죠? 근데 부동산이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데 안 오를 것 같아. 또는 별로 이거 싹 아닌 것 같아. 그러면 굳이 10년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. 그죠? 그런다고 했을 때는 뭐 안 하면 되겠지만
그런 입장이 아니시고 내가 지금 들어가서 살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노후 준비해 놓은 거고 오랫동안 좀 갖고 있을 거고 그러면 보유에 대한 갖고 있는 동안에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이거 공부는 좀 해보셨어요? 주택임대사업자? 네, 공부했는데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게요. 제가 지금 무주택자예요. 이게 집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무주택자지? 아, 가족 이름의 주택이고 이 두 집은 그게 아니라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. 제 두 채는 제 이름이 맞는데요. 예. 이거를 하나를 재건축 상계주공을 네. 그것도 임대사업을 내야 하는지 둘 다 내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만 내야 되는지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1주택을 임대주택을 둘 다를 해야 되는지 하나만 해야 되는지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님 헷갈리시면 안 돼요. 네.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이거 하나만 할까 이거 두 개 다 할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네. 하나를 하든 두 개를 하든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을 거면 네. 둘 다 넣어서 둘 다 혜택을 보는 게 좋은 거고요. 둘 다. 근데 만약에 내가 중간에 보니까 하나를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또는 자본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구태여 두 개를 다 넣을 필요는 없겠죠? 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를 넣던 두 개를 넣던 일단 넣었다 그러면 일단 10년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공식을 가져가셔야 돼요. 중간에 못 판단 말이에요. 팔면 과태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게 이제 불편해지세요.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 말이? 아, 네. 그러니까 10년 이상 가져갈 거면 둘 다 넣어라. 10년 이상 가져갈 거면. 예, 이해했어요. 그래서 하나를 넣는다고 해서 두 개를 넣는다고 해서 그 혜택이 막 되게 큰 변화를 갖고 오진 않거든요.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하셨습니까?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85제곱미터가 넘어가거나 기준시가 지금 현재 거래가액 말고 나라에서 잡아놓은 기준시가가 6억이 넘어가거나 85제곱미터가 넘어가거나 이러면 혜택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, 사실.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 거는 다 아래쪽에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임대 등록 당시에 지금 기준시가라던가 면적 부분이 우리 시청자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고 가격이니까 지금 등록을 하면 이 시점부터 10년 동안 발생하는 어떤 이득분이라던가 보유에 대한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재산세 감면이라던가 양도세 감면 이런 것들로 혜택을 본다라는 얘기예요. 이해가 되셨어요? 예, 이해됐습니다. 그래서 예. 우리 시청자님이 잘 못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화면에다가 별표를 4개를 쳤는데 잘했다. 그리고 그 어떤 자금을 쓰시는 입장에서 본다면 딱 두 가지예요. 어떤 교통의 호재가 있거나 또는 재건축의 호재가 있거나 지금 그걸 타겟에서 잡은 거잖아요. 이게 아니면 나머지는 또 재개발이에요, 사실은. 이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이 재자가 들어가는 곳에 방향성을 잡고 가신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배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, 그냥. 결코 나쁜 선택을 하지 않았다. 그래서 10년 뒤까지 가져가는 입장에서는 일단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이런 것이고 10년 동안 봤을 때 이 지역에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. 집이 아니더라도 자 부동산을 끌고 가는데 부동산이 만약에 내 집 주변에 내 집을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 호재가 오고요. 지금 우리가 호재가 있죠.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죠? 근데 10년 동안 호재가 아무것도 없어. 근데 아니나 다를까 10년 안에 만약에 악재가 딱 터질 것 같아요.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다던가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. 혐오시설들 이런 게 들어온다 그러면 호재가 아니니까 악재가 들어오면 이때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겠죠. 그러면 이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안 넣겠지만 지금 우리 시청자 임대 보면 노원 역세권 기준, 창동 역세권 기준, 광운대 역세권 기준, 공릉 일대 기준에서 보면 이 라인 자체가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이런 어떤 개발의 영향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교통의 영향이 자 GTX가 지금 아직 말은 나오지만 아직 시작은 안 했잖아요, 그죠? 이쪽 라인 자체가. 근데 네. 어쨌든 지금부터 10년 안에는 나오지 않겠습니까, 그죠? 지금 계획들로 보면 10년 안에 개통할 거 아니겠어요, 그죠? 네. GTX라는 어떤 교통도 이제 호재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10년 동안 호재가 없다 그러면 제가 이거 여기 별로 안 좋으니까 매도하세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호재에 있는 곳에다가 잘 해놨다.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노후 준비 해놓으신 거면 그래도 갖고 있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보다 혜택이 있는 게 낫잖아요, 그죠? 그리고 네. 두 번째는 내가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는 거.
내가 만약에 거기를 들어가야 되거나 어떤 사연이 생겨버리면 이건 문제가 생기지만 그렇게 설계를 한 게 아니고 내가 거주는 거주대로 딴 데서 하고 투자용으로 그냥 말 그대로 임대를 주는 조건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고려할 대상이니까 한 개를 넣는 게 아니죠. 가져간다고 했을 땐 두 개 다 넣어서 그냥 10년 동안 혜택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. 이렇게까지 답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